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가축재보험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은 전반적으로 이번 이론서에 상당히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가축재보험의 문제의 구성비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올해 어떤 식으로 출제가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축재보험의 정부 지원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자, 3회 문제입니다. 자, 지원 요건에 나오면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 얼마 이상 10만원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야 돼. 얼마의 한도? 5천만원 한도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 요건 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처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무엇을 등록한 자? 농업경영정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그리고 축산법 나왔습니다. 따라 뭘 받은 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 그 축사는 반드시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 주계약 가입 금액은 최소 얼마 이상?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은 재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또는 법인별로 각각 얼마 한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가축 재보험제도에 정의하는 가로 안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랬습니다. 4회 15문제 5점짜리인데 여기는 가축 재보험에 맞춰가지고 지금 5개 중에서 2개만 지금 골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록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한, 그 부록에 나왔던 용어, 그 정의한 거하고, 그리고 각각 이론서 안에 있는 그러한 정의 내용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하여 기름과 고용으로 분리해서 사료와 공업용 유지 또는 육분, 육골분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잔존물 처리 비용에 적접한 시설물에서 하는 렌더링을 인정해주고 또 목적물의 견인 비용과 상차 비용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렌더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렌더링. 그래서 렌더링은 가축물,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이고 렌더링의 뜻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자, 이것은 이렇게 대위권 보전 비용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자 대위.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자가 원래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득 금지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보험자 대위.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 손평리 이장은 1.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와 2.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축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반드시 가입해야 될 특약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지에 대한 특약을 먼저 알아봐야 될 거거든요. 저희가 암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돼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축구화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축구화이고 지금 전쟁 중이지만 여기가 지금 어떤 폭염이 발생하고 지금 시체를 처리를 다 못해서 질병 콜레라가 유행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휴전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돼지에 관련된 특약인데요. 이 축사 특약, 군의 폭발 위험 보장,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그리고 폭염 재해 보장, 질병 위험 보장, 그리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설해 부보장. 이렇게 각각의 두 문자로 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폭염이니까 폭염하고 관련되면 폭염을 낮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염 필요하니까 폭염재해 특약 드려야 되겠죠. 왜? 이걸 보장을 받으려면. 자, 그리고 폭염은 가금은 주계약이지만 대지는 특약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폭염을 낮추기 위해서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적 장치 위험 보장. 자, 그리고 축사 특약이 있는데 축사가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화재 대물배상,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에서 우리가 볼 때 대지는 축구와 폭염질병 휴전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3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3번은 단순하게 특약에 대한 내용만 물어본 게 아니라 특약이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용되는가, 그렇게 상당히 응용된 문제라서 3번 같은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자, 그러면 4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은 자, 가축재보험 소돼지 상품입니다. 소돼지만 물어봤네요. 내용 중 협정보험가액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명을 쓰시오. 그럼 여기서 일단 소하고 써야 될까요? 소. 그리고 두 번째 돼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채점자가 정확하게 혼란을 가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비누. 자,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게 해서 기르는 종비누. 그리고 유량 검정젖소. 유량 검정젖소에 대한 그 가입 기준, 협정보험가입 특약이라는 가입 기준에 대상 농가하고 대상 젖소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주에는 종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돈이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종돈에는 종모돈, 그리고 종빈돈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자돈에는 포유자돈, 그리고 이유자돈. 여기서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가금에서는 종가금도 협정보험가입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이게 내용을 3회에 일단 나왔던 문제인데 3회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유량 검정젖소의 의의와 그 다음에 협정보험가입 특약에 가입하는 기준을 대상 농가와 대상 젖소에 대해서 구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3회 문제로 10번에 15 문제인데, 그래서 이 대상 농가 5점, 대상 젖소 5점, 그리고 유량 검정젖소의 의의가 5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상 농가는 먼저 두 개를 구분하면 대상 농가하고 대상 젖소는 일단 305일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유량이 있고, 그리고 채석보수가 대상 농가하고 대상 젖소의 공통입니다. 채석보수가 이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유의 질이 결정됩니다. 채석보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상 농가는 직전월이고요. 여기는 대상 젖소는 최근 산차. 최근 산차는 이게 출산 횟수를 말합니다. 305일. 네. 직전월 305일. 여기는 대상 농가, 여기는 똑같이 유량. 채석보수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량이지만 대상 농가는 평균 유량, 그리고 채석보수도 평균 채석보수. 그래서 대상 농가는 평균 유량이 얼마 이상이 되냐 그러면 10,000kg 이상입니다. 10,000kg 이상이고, 그리고 평균 채석보수는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이하를 충족한 농가고, 대상 젖소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채석보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는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농가하고 대상 젖소는 공통인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준들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상 젖소는 유량이 더 많아야 되고 채석보수는 더 적어야 되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전체로 써놓고 공통적인 키워드를 써놓고 비교를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3회 16번 1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가축재범에 보상하는 손해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럼 비용은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잔 플러스 손, 대, 잔, 기. 잔, 손대잔, 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잔은 잔존물 처리 비용. 자, 두 번째 손은 손해 방지 비용. 그리고 세 번째 대위권 보전 비용. 그리고 네 번째 잔존물 보전 비용. 다섯 번째 기타 협력 비용. 그러면 이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은 보호 목적물이 어떠한 경우 폐사해야 됩니다. 폐사한 경우에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견인 비용, 잔존물의 견인 비용과 그 다음에 차에 싣는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차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적법한 시설의 렌더링 비용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폐사로 인한 주변의 수질의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오염 제거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염 제거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방지는 어찌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은 제3자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꼭 필요 유익한 비용이다. 잔존물 보전 비용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단 재보험 사업자나,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 또는 보험자가 아니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합니다. 자, 기타 협력보험은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정의를 쓰라고 나왔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이게 인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내용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2년 이렇게 터울을 두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3회 때 나오고 또 6회 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가 바로 6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6번과 7번은 비교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번과 7번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6회 때 나왔습니다. 앞에는 3회 때 나왔고, 그러면 올해 8회에도 이러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보험금에 녹아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번째, 그러니까 비용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가 있고 7번처럼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계산 문제로도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험자 A가 운영하는 한우 농장에서 한우 한 마리가 인근 농장주인 B 씨, 제3자에 의해서 했으니까 대위권이 있으군요. 대위권 보증료. 보험자 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폐사돼요. 자, 폐사되었으니까 이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피보험자 청구 항목 중 그 비용, 잔, 손대잔기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 여부에서 각각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이 안 되면 지급 불가로 기재하고 회사의 최종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소가 폐사를 했으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겠네요. 손해액이 300만원 전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같다니까 손해액이 300만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의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적용하라 했으니까 300만 원 20%니까 300만 원 곱하기 20%니까 자기 부담금은 60만 원이네요.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에다 비용을 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보험금이 일단 나왔습니다. 보험금만 보면 보험금이 300만 원 빼기 6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이 나왔네요. 자 그럼 비용, 이제 가능한 비용들을 볼게요. 잔존물 처리 비용, A가 폐사로 인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여기서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인정해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다? 견인 비용, 두 번째 차에 싣는 비용, 그러니까 상차 비용입니다. 하차 비용은 아닙니다. 차에 싣는 비용. 그리고 세 번째 적법한 시설에서 렌더링한 경우에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급 불가. 자 그리고 2번 손해경감을 지출한 유익하며, 손해경감이 유익감이고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에요.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라는 것은 뭐 잘 클 수 있도록 뭐 예방 백신을 맞힌다든가 그런 게 이제 관리 의무인데, 관리 의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해야, 원래 비용과 상관없이 지출을 한 겁니다, 평소에. 그런데 여기서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했고 관리 의무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급. 그래서 30만 원 인정이 되겠, 40만 원 인정이 되겠습니다. 대입권 보전 비용 보겠습니다. A가 B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에 지출한 유익한 비용, 필요 유익한 비용이니까 가능 30만 원. 오케이. 자 그래서 3번도 지급하겠습니다. 자 4번 기타 협력 비용인데 A가 회사의 요구 또는 협력 없이 지출, 요구 또는 협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급 불가. 자 그래서 비용에서 가능한 금액은 여기에다가 2번에 가능한 40만 원과 그리고 3번에 가능한 30만 원을 더하니까 총 얼마다? 5번에 31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자 정부 지원액의 계산 과정이다. 정부 지원액은 5천만 원 한도에서 50%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말은, 근데 여기서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말은 얼마?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추가 금액은, 추가 금액 4천만 원 넣는 추가 금액은 70% 한도 내에 얼마? 50%를 지원해 주니까 결국 얼마를 지원해 준 거예요? 35%를 지원해 준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은 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결국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 나눠야 되겠네요. 자기부담보험료 약관에 따른다고 했고, 근데 자기부담보험료가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영업보험료가 500만 원일 때 정부 지원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기타 보겠습니다. 주계약의 가입 기준이고, 그리고 가축제보의 영업보험료는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납입보험료와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 500만 원이 납입보험료네요. 결국 이 500만 원이 납입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지원액이란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 금액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네요.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보험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가보험료와 동일한다. 예, 결국 이 말을 이렇게 옆에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납입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납입보험료가 여기서 얼마였어요? 납입보험료가 결국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예요? 보험가입금액이 결국은 6천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험료율을 알아야 되는데, 보험료율은 어떻게 구해요? 보험료율은 결국 보험가입금액에 납입보험료를 보험가입금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율은, 이 보험료율은 어떻게 된다?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다. 그러면 결국 얼마다? 6천만 원 중에 500이다. 500만 원이다. 그러면 약 8.333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그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 보험료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한 거에다가 보험료율을 해줘야 정부 지원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부 지원액은, 자, 말은 4천만 원 한도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해주고, 또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얼마 해줘요? 35%를 해주겠죠. 35%. 왜 그러냐면 70에 50%니까. 그러면 35%. 여기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분의 보험가입, 보험료, 납입보험료. 그럼 보험료율을 해주면은 6천만 원에 곱하기 분의 500을 곱해주면 결국 이게 계산기를 해보면 22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고, 4천만 원에서는 50%, 추가 금액은 35%, 거기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 게 정부 지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액은 222만 5천 원. 결국 보험료,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료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 가입 금액이 결국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이 자체에 정부 지원액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각각 50%, 35% 하고 거기에 보험료율을 해서 정부 지원 금액을 하니까 결국 222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내용은 8번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갈 때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가축재벌 꿀벌 질병 위험 보장 특별약관. 꿀벌입니다. 꿀벌 하면은 특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 부젖병.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낭충봉화 부패병, 부젖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같은 경우 아주 좋은 문제죠. 지금 우리 이론서에도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대지와 가금 축정에, 그러니까 대지와 가금 축정에서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을 하죠. 그럼 대지에 특별약관과 가금과 특별약관을 다 암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돼지, 우크라이나 돼지고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축구와 폭염이 있고 질병이 많아서 휴전한다는 설이 있잖아요. 휴전설이 있더라. 자, 가금은 똑같이 축구화는 들어갑니다. 축구화 들어가고, 또 여기에 뭐다? 폭염부 전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돼지고 이게 가금. 자, 그 다음에 소가 있잖아. 소는 소도체 축구화. 자, 그 다음에 말이 있잖아요. 말은 뭐가 있죠? 말은 축구화는 다 들어갑니다. 축구화, 기관 부시, 운송 이렇게 있었고, 자, 그럼 기타 가축은 우리가 꿀벌에는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젖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슴양, 그리고 여기도 축구화는 당연히 들어가고, 사슴양은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폐사 긴급도축을 주계약에서 내기는 폐사 긴급도축이 특약에서 확장 보장 특약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축구화는 다 같이 있으니까 5개 다 같이 있으니까 축구화는 일단 아니죠. 축구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돼지는 폭염 재해 보장이지만
여기는 가금은 주계약에서 포기함을 해주기 때문에 포기함은 부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닙니다. 왜? 그러면 축산유지는 돼지만 있어요. 그리고 질병위험 돼지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된 것은 어떤 게 있다? 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설. 그러면 전기장치 위험보장 특약, 그리고 설해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전설. 돼지와 가금은 공통인 게 전설이더라. 그래서 전기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설해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암기 팁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의 이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계산 문제, 응용하는 문제까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적응해 가야만이 여러분이 2차 시험장에 갔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이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1권은 전체 강의를 마칩니다.